그 후 몇 년간은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주로 퀀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개량화된 모델을 통해서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데, 이때는 파생 상품의 위험을 계산해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재들과 괴짜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재량권을 주고 재량껏 돈 불릴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끝없는 어떤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델을 점점 더 수익이 높은 모델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델을 제대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서 좀 엉성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나중에는 훌륭한 모델들이 탄생을 하고, 1987년에는 이른바 AI의 기초격인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추세 전략 혹은 역추세 전략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단타 매매, 더 나아가서는 초단타 매매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랙 먼데이가 찾아와가지고 10월 9일 날 하루에 23%가 폭락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요. 이후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 사이드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8% 내지 15%의 급락이 오면 20분간 시장을 중단시키는 거고, 만약 20%가 넘는 급락이 오면 그날 하루 종일 중단시키는 겁니다.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선물 코스피 같은 경우는 5%, 코스닥은 6%, 1분 이상 지속될 시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랙 먼데이에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단타의 재앙이라 불리는 얼린 벌리캠프를 영입을 하면서 이때 메달리언 펀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달리언 펀드의 기초를 쌓은 인물은 이 벌리캠프고, 벌리캠프의 주장은 중장기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투자를 할 적에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고, 보통 단타도 평균 1.5일 이상을 넘겨서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데,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0.75%의 승률인데, 즉 이런 50% 약간 넘는 승률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계속적으로 반복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하에 이런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점점 수익이 좋게 개선을 함으로써 그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자재, 즉 추세적 성향이 강한 이런 원자재나 곡물 같은 것에, 그래서 이건 한번 추세를 타면은 비교적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롱숏 전략을 이제 같이 가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직원 3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박사입니다. 그 박사도 경제나 경영학 박사가 아닌 수학, 물리학, 기상학, 천문학 등의 이제 박사 위주로 팀을 짜서 오히려 과학자한테 금융을 가르치는 게 금융인한테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과학자들한테 금융을 가르쳐서 그들이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패턴이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패턴을 가지고 수익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집어넣어서 오늘날 인공지능에 투입됐던 그러한 것에 비견될 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즉 그 투자도 단타나 초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 사이먼스가 대단한 경영자라고 우리가 인식할 만한 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 적에 본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비례해서 그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다른 팀을 도와줘서 성공시키면 그때 더 많은 연봉이나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즉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기 홀로 연구하고 자기 성과에 집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는데 굉장히 약한데, 그들한테 들어가는 월급 시스템이나 성과급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짜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협력과 그 공유를 하는 어떠한 팀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내게 됐는데, 이게 짐 사이먼스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면서 만든 아주 천재적인 어떤 협업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즉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짐 사이먼스의 이러한 과학적 투자 기법, 프로그램 투자는 점차 초단타 매매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초단타 매매가 전체 거래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의 여러분의 상대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만든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초단타 매매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투자 수익이 그들을 이겨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단타 매매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이 매매는 예를 들어서 눈 깜빡하는 사이에 매매를 한다 그래도 이게 한 0.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문할 적에는 빨라도 0.3초 정도 걸리는데, 이 0.3초면은 그 사이에 초단타 매매는 2,000회 이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초단타 매매를 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문을 냈다가 취소할 수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서 거래를 가로채거나 거래를 넘기는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 컴퓨터 초단타 매매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초당 수천회, 수만 번 하면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이런 그 헤지펀드들이 많이 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단타 매매를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식과 선물 사이에서 일시적 괴리가 발생했을 적에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사는 이러한 차익 거래를 통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시장 조성자로서 그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를 내면서 그 사이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빨리 캐치해서 먼저 중간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스프레드를 먹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그 이벤트 차익 거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것이 발행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가의 괴리 같은 것에서 차익을 얻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공히 무위험 차익 거래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무위험 차익 거래로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그러한 거래일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거래가 근절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짐 사이먼스는 1993년에 IBM에서 일을 하던 로버트 머스와 피터 브라운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로 초단타 매매 시장을 선점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실상 세계의 초단타 매매 거래에 있어서 짐 사이먼스나 이 시타델의 이런 헤지펀드 같은 것이 이런 초단타 매매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초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거래소 가까이에 가서 전선으로
주문을 집어넣을 적에 다른 사람보다 0.001초라도 빠르게 그 주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거래소 주변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혹은 거래소와 같은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용 회선을 직선 거리로 줄여가지고 가능한 빨리 그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현물 시장은 뉴욕에 있고 선물 시장은 시카고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과 시카고로 있는 이 전용선을 가능한 한 주변 도시를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투자회사는 자기의 전용선을 별도로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007초 걸리던 거를 1000분의 1초 단축시켜서 0.006초로 줄여놨는데 이때 들어간 소요 비용이 한 3억 달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이런 전용선이 아닌 전자파를 쏴가지고 즉 광케이블을 묻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거대한 철탑들을 세우고 이 철탑과 철탑 사이를 강력한 전자파를 쏴줘서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정보 송수신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 3억 불을 들여서 공사한 업체는 손해를 봤다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 거래의 80% 이상은 이런 극초단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런 헤지펀드 이런 데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걸로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즉 인공지능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의 매매는 이런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적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그 판단의 기초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처럼 자지도 않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미국의 주식시장이 끝나면 바로 옆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 전체를 돌아가면서 이 컴퓨터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즉 미국 시장이 자더라도 우리 한국 시장이 그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 사이먼스는 2010년에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일단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기부 활동이나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지원 사업의 하나는 뉴욕에 있는 수학교사들 1000명을 선발해서 매년 그 15,000달러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한테 수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학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결핍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교사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왕년에 몸담았던 스토니브룩 수학과 같은데 계속 기부를 하는데 처음에 한 2,5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2011년 경우에는 한 1억 5천만 달러 그래서 도합 4억 달러 이상을 자기가 근무했던 수학과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딸이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그 자폐증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거나 둘째 아들이 네팔 가서 일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네팔의 의료안전 개선할 수 있는 일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년에는 사이먼스는 이러한 기부 활동을 통해서 그의 재능을 사회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짐 사이먼스한테 배울 만한 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배울 점 5가지는 일단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개선하는데 전념해라. 그 다음에 항상 데이터를 수정하고 최적화해라. 그리고 모델과 플랜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헌신을 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즉 덕불장군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가 제임스
사이먼스로부터 배울 5가지고, 그 다음에 제임스 사이먼스가 얘기하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그가 주장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즉 남다른 접근 방법, 계량 투자, 알고리즘 트레이닝, AI 분석 이런 일들을 하라라는 자기가 해온 그 경험치에 비교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최고의 인재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일을 해라. 포기하지 마라. 행운을 기원해라. 운에 의존하지 말고 운에 협력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